요즘 한국 사회에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바로 혼자 사는 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다는 건데요. 오늘 이 1인 가구 현상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804만 5천.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작년 우리나라 1인 가구 숫자입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800만이 넘는다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럼 대체 이 800만 명은 다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 혼자 사는 삶, 이 대한민국의 가장 흔한 모습이 된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 현상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게 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무려 50년, 반세기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진행된 거대한 변화의 결과물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1970년대에는요, 1인 가구가 전체의 3.7%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 50년간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냥 뭐 수직으로 상승했죠.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무려 36.1%.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가구 셋 중 하나 이상은 혼자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제 1인 가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라 이 나라의 가장 흔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된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게 됐을까요? 뭐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진 않아요. 사회, 경제, 기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우선 가치관이 엄청 바뀌었잖아요.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죠. 그리고 솔직히 경제적인 압박도 무시 못하죠. 집값 너무 비싸고 애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또 도시를 보면 뭐 혼자 살기 너무 편하게 다 돼 있잖아요. 작은 원룸부터 배달 서비스까지. 여기에 고령화 때문에 배우자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졌고, 또 나 자신의 성장이나 커리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나 혼자 산다가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인 가구라고 해서 다 같은 1인 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일 큰 두 그룹, 그러니까 청년층하고 노년층은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연령대를 한번 볼게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19.8%로 가장 많아요. 제일 큰 그룹이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요, 20대랑 30대를 합쳐보세요. 그럼 35%가 넘어요. 엄청나죠? 결국 이 1인 가구 현상은 청년과 노년, 이 두 세대가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보세요. 2030 청년들은 주로 일자리나 학업, 또 독립 때문에 도시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싼 월세, 불안정한 직장, 이런 게 제일 큰 고민이죠. 반면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배우자와 사별하고 나서 시골이나 지방에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빈곤, 건강 문제, 그리고 외로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듦을 겪고 계신 거죠. 특히 젊은 세대한테 혼자 사는 것은요, 뭔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집이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누구 눈치 안 보고 나를 지키는 자기 보존의 공간, 또 나만의 스타일을 마음껏 뽐내는 공간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젊은 1인 가구의 77.7%가 이 생활 계속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대요. 자, 이 지도를 좀 보세요. 색이 진할수록 1인 가구가 많다는 뜻인데요. 어디에 몰려 있나요? 네, 딱 봐도 도시보다는 지방,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죠. 이 지역들이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입니다. 결국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그대로 노년층의 고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 지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크게 한번 볼까요? 이 1인 가구의 증가는 과연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먼저 소득을 보면요,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46.1%밖에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소득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데 자산은요? 더 심각해요. 평균의 39.3%, 거의 40%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건 경제적으로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돈이 좀 없구나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만 명에 달하는 1인 가구가 돈이 없어서 지갑을 닫으니까 이게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를 둔화시키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도 있죠. 1인 가구의 거의 절반, 48.9%가 외롭다고 느껴요. 이게 전체 인구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거든요. 그만큼 정서적인 어려움도 크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나 제도가 여러 명의 같이 사는 가족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이제 1인 가구 시대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 그런 큰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그렇다고 뭐 한 가지 정책으로 다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겠죠. 아까 봤듯이 청년과 노년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접근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도시에 사는 청년들한테는 당장 살 집, 그러니까 저렴한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찾아주는 게 제일 시급하고요. 반대로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대세가 된 사회. 우리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공동체는 뭘까요? 가족이나 이웃이라는 전통적인 울타리가 약해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만들어가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